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내가 더 불안할까? 오늘은 이 장면에서 시작할게요. 분명히 싸운 것도 아니에요.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내 눈을 안 마주치고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방에서 나가버렸어요. 그 순간부터 이상하게 내가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뭘 했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하나? 여러분, 이 느낌 알고 계신가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느새 내가 가해자가 된 것 같은 그 기분. 오늘 영상은 그 기분의 정체를 파헤쳐 봅니다. 말 한마디 없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상대방을 조종하는 심리 기술. 이름이 있어요. 스톤월링, 그리고 침묵 처벌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기분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시작할게요. 스톤월링이란 무엇인가? 스톤월링, 돌담벽, 스톤월에서 나온 말이에요. 상대방이 대화를 시도할 때 말을 안 하거나 반응을 끊거나 자리를 피해버리는 행동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물어보는데 대답 없이 스마트폰만 본다.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린다. 옆에 있는데 내가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나 괜찮아 라고 말은 하지만 목소리와 표정은 전혀 괜찮지 않다. 대화하려 하면 나중에 얘기해를 반복하면서 그 나중이 오지 않는다. 심리학자 존 가트먼 박사는 스톤월링을 관계를 파괴하는 4가지 독 중 하나로 꼽았어요. 나머지 셋은 비난, 경멸, 방어입니다. 스톤월링이 그것들과 같은 급이라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어요. 그냥 조용한 사람과 스톤월링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냥 조용한 사람은 평소에도 말이 없어요. 하지만 스톤월링은 갈등 상황에서만 갑자기 침묵을 선택하고 그 침묵이 상대방에게 죄책감이나 불안을 유발한다면 그건 단순한 침묵이 아니에요. 심리적 조종입니다. 지금 설명한 장면이 누군가 떠올랐다면 계속 봐주세요. 다음 챕터에서는 왜 이게 이렇게까지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심리학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스톤월링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이유. 이제 핵심을 파고 들어봐요. 왜 침묵이 이렇게 강력한 무기가 될까요? 3가지 심리 메커니즘이 있어요. 첫 번째, 사회적 배제의 고통이 뇌가 신체 통증처럼 처리한다는 점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거나 배제될 때 뇌가 활성화되는 부위가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와 겹쳐요. 즉, 상대단이 나를 무시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우리 몸은 그걸 진짜 아픔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침묵을 당하는 게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지 이제 이해되시죠? 예민해서가 아니에요. 뇌가 그렇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불확실성의 고통입니다. 모르는 게 아는 것보다 더 무서울 때가 있어요. 사람의 뇌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극도로 불안해합니다. 상대가 나 화났어 라고 말하면 적어도 뭘 해결해야 할지는 알아요. 그런데 아무 말도 없으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얼마나 화난 거지? 이 관계 괜찮은 거야? 내가 뭘 해야 하지? 이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면서 불안이 점점 커져요. 그리고 그 불안을 끝내기 위해 피해자는 먼저 사과하거나 매달리거나 스스로를 낮추게 됩니다. 바로 이게 침묵을 사용하는 사람이 원하는 결과예요. 세 번째, 조건부 관심입니다. 좋을 때와 나쁠 때의 온도차가 너무 커요. 침묵 처벌을 사용하는 사람은 대부분 평소에는 따뜻하게 대해요. 그러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생기면 갑자기 차갑게 침묵해버리죠. 이 온도차가 피해자를 더 강하게 붙잡습니다. 평소에 그 따뜻함을 돌려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생각 때문에 계속 자신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침묵 처벌은 보통 이런 순서로 작동합니다. 침묵으로 고통을 준다? 불안을 키워서 상대가 먼저 움직이게 만든다? 상대가 항복하면 다시 따뜻해진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서 통제가 굳어집니다. 침묵 처벌이 반복될 때 생기는 변화. 이제 피해자의 입장에서 봐볼게요. 이 관계에 오래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보통 이런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작은 갈등이 생긴다. 상대방이 침묵, 스톤월링을 시작한다.
피해자가 불안해서 먼저 사과하거나 원인을 찾는다. 상대방이 태도를 풀어준다. 피해자는 내가 잘못한 거였나 보다 라고 학습한다. 다음번에도 똑같이 반복된다. 이게 수십 번 반복되면 서서히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아요. 나는 원래 예민한 편이야. 내가 표현을 잘 못해서 상대방이 힘든 거야. 이 정도면 좋은 관계 아닌가? 싸우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더 잘하면 되겠지. 이게 바로 조용한 가스라이팅이에요. 큰 소리 한 번 안 내고 욕설 한마디 없이 피해자가 스스로 자기 인식을 왜곡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의 핵심은 너 이상한 거야 라고 직접 말하는 게 아닙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내가 이상한 건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침묵 처벌은 그걸 말 한마디 없이 해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요.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정상인지 계속 의심하게 된다. 자존감이 서서히 낮아진다. 관계 밖에서도 자기 의견을 내기 어려워진다. 지금 내가 어떤 관계에서 유독 자주 내가 잘못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잠깐 멈추고 이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실제로 무언가 잘못한 게 있는가? 아니면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건가? 배응할 때 필요한 3단계.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침묵 처벌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 단계로 설명할게요. 첫 번째, 내 감정을 먼저 검증하기.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감정이 정상이라는 걸 스스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상대방이 이런 행동을 했다. 나는 이런 감정을 느꼈다. 나는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글로 적어보는 거예요. 기록으로 남기면 내가 느끼는 게 맞나? 라는 혼란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어요. 기록은 내 인식을 지켜주는 닻이 됩니다. 두 번째, 침묵의 고리를 끊는 말을 준비하기. 상대방이 침묵 처벌을 시작할 때 가장 흔한 실수는 더 매달리거나 사과하거나 원인을 찾으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원하는 반응을 주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나는 잠깐 나가 있을게. 나중에 준비가 되면 얘기하자. 또는 나는 지금 대화하고 싶은데 네가 준비가 안 됐다면 기다릴 수 있어. 그런데 완전히 무시하는 건 나한테 힘들어. 핵심은 2가지예요. 내 감정을 표현하되 상대의 침묵에 끌려가지 않는 것. 3번째, 경계선을 세우기. 이 패턴이 반복된다면 경계선이 필요해요. 경계선은 상대방을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요. 앞으로 네가 침묵으로 대화를 끊으면 나는 그 상황을 그냥 두고 내 시간을 보낼 거야. 네가 먼저 대화할 준비가 됐을 때 얘기하자. 처음엔 불안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더 차갑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경계선을 지키는 연습이 반복될수록 이 패턴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이 패턴이 오래됐고 혼자 바꾸기 너무 힘들다면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빠른 길일 수 있어요. 혼자 다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점검. 자, 마지막 챕터예요. 이 부분은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보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러는데? 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혹시 내가 이런 걸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스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불편함, 오히려 아주 좋은 신호예요. 침묵 처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두 나쁜 의도를 가진 건 아니에요. 많은 경우 어릴 때 갈등 상황에서 이 방법으로 살아남은 경험이 있어요. 감정을 표현하면 더 큰 싸움이 났어. 그냥 나가 있는 게 나았어. 화나면 말하기 싫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사람들에게 스톤월링은 자기 보호 수단이기도 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방식이 상대방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지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습관처럼 반복된다는 거예요. 내가 스톤월링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체크해 보세요. 갈등 상황에서 말문이 막히고 자리를 피하고 싶어진다. 상대가 뭔가 물어보면 짧게 대답하거나 아예 반응하지 않는다. 화났을 때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다.
내 침묵 뒤에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거나 관계를 풀어주려 할 때 그제야 다시 관계가 회복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워서 침묵하는 건가? 아니면 상대방이 먼저 움직이길 기다리고 있는 건가? 전자라면 감정 표현 방법을 배우는 게 도움이 돼요. 후자라면 그게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되는지 오늘 영상이 조금 보여줬길 바랍니다. 모든 죄책감이 다 내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면 보통 넌 예민한 거야, 그런 일 없었어 같은 말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말 한마디 없이도 그게 가능하다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기억하셨으면 하는 말은 이거예요.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죄책감을 느낀다면 그 죄책감의 출처를 한번 의심해 보세요. 모든 죄책감이 당신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영상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면 그것도 충분히 용기 있는 일이에요. 관계는 한 사람만 바뀐다고 해서 완전히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알림까지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